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헐외사시와 융합, 그리고 가림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시는 두 눈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동시에 동일한 물체를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의 정렬과 사시 질환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융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융합은 양 눈이 제대로 정렬되어 같은 사물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융합이 언제나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융합이 깨져서 양 눈이 서로 정렬이 되지 않는 것을 사시라고 합니다. 융합의 정도에 따라서 사시가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게 되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다가 안과 검사를 통해서만 보이면 잠복사시,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다면 항상사시라고 하지만 피곤하거나 집중을 안 하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하는 경우에만 보이는 것을 간헐사시라고 합니다. 눈이 편히 되는 방향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한 눈이 물체를 주시할 때 다른 눈은 바깥쪽을 보는 사시를 외사시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시안이 안쪽을 향하면 내사시, 위나 아래를 향하면 수직사시라고 합니다. 외사시는 내사시나 수직사시 등과 구분되는 성격이 있는데, 이는 융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사시나 수직사시는 대개 언제나 융합이 깨져 있어 보이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외사시가 언제나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는 정면을 보다가도 근거리 사물을 보려면 눈이 약간 안으로 모입니다. 누구나 눈모음이 가능하기에 외사시는 대개 간헐외사시라는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간헐외사시와 그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입니다. 즉, 얼마나 자주 사시가 비쳐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의 움직임과 사시의 정도는 대개 10살을 전후해서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성장이 멈추듯이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10살 전에는 사시가 진행할 수가 있기에 치료 시기 결정을 위해서 그 진행 양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사시나 수직사시는 진단 후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각도가 심하면 바로 즉시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헐외사시는 다릅니다. 보통 10살 전까지는 사시가 나타나는 빈도가 클수록 사시의 각도가 진행하는데, 융합의 정도가 현저히 좋다면, 즉 나타나는 빈도가 적다면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당장 해줘서 고쳐주는 것이 보는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안심되겠지만, 융합도 좋고 각도도 적은데 억지로 빨리 수술해봤자 10살까지 다시 진행해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각도도 크고 융합도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 수술은 권하면 안 됩니다. 각도가 적고 융합이 나쁘지 않다면 근거리 사물을 장기간 보는 나쁜 생활 습관을 자제하고 가림치료 등을 통해서 융합 빈도를 높게 유지하도록 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수술 시기를 차근차근 정해야 급하게 불필요한 수술을 해서 재발률이 높아지고 반복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는 재수술이 많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외사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시 증상이 있다면 언제나 경험 많은 사시소아안과 세부 전문의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진료를 통해서 적합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